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어프레미아 면접 때문에 그런지 이 신입 승무원 그리고 경력직 승무원 이 면접에 대한 차이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입 면접이 어려워요, 경력직 면접이 어려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신입 승무원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경력직 승무원 면접은 왜 있는지, 경력직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력직 승무원이라는 건 타 항공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항공사 승무원 직무 경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항공사에서 이 필요한 포지션에 그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 경력직 채용이 진행되는 건데요.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빠른 기간 내에 사무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FSC 같은 경우에는 신입보다는 훨씬 더 숙달되고 능숙한 역량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르게 시니어 업무에 적응하고 그 업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한 점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어떤 항공사에서 지금까지 경력직 채용을 했을까요? 이번에 에어프레미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신생 항공사 LCC가 처음 출범할 땐 대부분 경력직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지방 베이스를 오픈하게 되면 그때도 경력직 채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구 베이스, 부산 베이스, 티웨이나 제주에서 이렇게 개설될 때는 항상 경력직 채용이 따라왔습니다. 실제로 에어서울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 일기 승무원들은 다 경력직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금호 그룹 안에 있다 보니까 에어서울에는 에어부산의 승무원들이 대부분 왔습니다. 이렇게 본 주소가 서울인 이런 승무원들이 대부분 에어서울의 일기 승무원으로 왔고, 실제로 입사와 동시에 바로 매니저 역할을 수행합니다. 에어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 승무원은 여러 항공사들에서 실제로 채워줬고 그 매니저의 역할을 그 일기 승무원분들이 모두 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 4기, 5기, 7기 이렇게 경력직 채용이 진행됐고, 티웨이 같은 경우에도 경력직 승무원을 대구 베이스에서 뽑았었죠. 실제로 테디쌤의 아는 지인도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에서 티웨이 대구 베이스로 옮겨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경력직을 뽑은 지가 꽤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간이라고 불리는 시니어 계층들이 휴직도 많이 들어가고 퇴사자들도 계속 속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입으로 키워서 올리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진 외항사나 또 국내외 저비용 항공사들의 승무원들에게 이렇게 경력직 채용을 내게 됩니다. 사실 외국에서 지내다 보면 또 본집이 서울인데 지방에서 지내거나 조금 대한항공에 대한 로망 그게 계속 있잖아요. 그런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솔깃할 수 있는 채용이라는 거죠. 실제로 좀 아쉬운 점은 이 호봉을 다 인정해주는 부분부터 인턴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규직으로 넘어갈 때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큰 문제가 없다면 회사에서 인턴 과정에서 해고가 되거나 계약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잦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죠. 고용의 안정성이 아직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도 첫 출범을 하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에어서울, 에어부산처럼 일기 승무원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면서 우리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수장, 이렇게 사무장님의 역할을 할 지원자들을 뽑는다는 거죠. 그만큼 거기에 걸맞는 역량이나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을 원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너무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꿈의 항공사가 있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디든 우선 승무원 직무를 빠르게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너의 경력이 되어서 너가 원하는 정말 드림 항공사에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정말 예상치 못할 때 올 거기 때문에 그 승무원 직무를 사랑한다면 그 직무를 먼저 경험해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입사 전에 경력 경험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지 우리 항공사 승무원으로 채용할 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였던, 그래서 면접 어떤 게 더 쉽냐? 이 부분 조금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면접이라는 건 뭐든 어렵고 긴장되고 무엇보다 그 해당 면접자의 역량과 자질, 실력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대략적으로 경쟁률을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이 신입 승무원이 저는 더 어렵다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3 수험생의 경우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편입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인이 좋아하는 목표로 하는 그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어떨까요? 물론 그 역할에 그 위치에 맞는 평가를 보고 이제 목표한 학교로 가게 되겠지만 그 과정이 다르죠. 일단 수험생의 경우에는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지원자가 있고 경쟁률도 높죠. 실제로 신입 승무원 채용에는 이렇게 정말 생판 신입뿐만 아니라 경력직 채용이 없을 때는 다른 항공사에 이미 경력을 갖춘 승무원들도 동일한 이 면접 지원자로 들어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정말 수능에 재수생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경력직 면접은 어떨까요? 어찌됐던 승무원의 역량과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끼리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경쟁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채용 인원도 적을 수 있는데 사실 이 항공사에서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처럼 100명, 200명까지 이렇게 신입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냥 20명, 10명, 에어솔 같은 경우에는 10명 초반 전후로 뽑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이번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대한항공 경력직 채용처럼 꽤 많은 인원이 50명 이상의 인원이 아마 채용이 되겠죠. 실제로 경력직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류 합격률이 정말 높습니다. 물론 기존의 대한항공 서류 합격률이 신입에서도 높긴 하잖아요. 일반 항공사에 비해서. 그런데 거의 90% 이상 큰 문제가 없으면 경력이나 어학 성적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면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차 임원 면접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과정이 간소화되다 보니까 이 면접에서 느끼는 부담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면접 과정 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또 무엇보다 본인의 역량과 이 회사에 대한 비전이 잘 맞으면 합격으로 이어질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번 에어프레미아 채용 과정에서도 외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학생이 또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에어프레미아에 지원했고 실제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면접이든 어렵고 긴장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경중을 따지긴 어렵지만 사실 심리적인 압박과 면접 경쟁률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신입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고 그 어려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조금 응원도 하고 싶고 박수도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결국에는 어떤 게 어렵다 쉽다 이런 1차원적인 부분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항공사가 있다면 우선은 이 관련된 경력과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본인의 경력, 경험을 쌓아서 원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 또한 하나의 지름길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